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전 집값은 새해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정작 거래는 뜸한 상태고요. 세종과 충남도 꽤 많은 변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2019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남대 신동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동호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닥터 권태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전과기대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인중개사 미래포럼 서용원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준비된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3% 이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동안 미분양 물량이 적재된 충남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의 아파트값은 전국적인 하락세에도 나홀로 15주 연속 상승세 속에 전국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대전은 입주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0여 세대로 줄어들면서 매매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다 상반기 도안신도시 상대동 2,500세대 등 분양이 잇따르고 재개발도 6개 단지 6,000세대 등 분양 물량만 10,000세대에 달해 주택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서구와 유성구에만 집중되면서 양극화 논란까지 일고 있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동일한 투기 지역으로 묶여있는 세종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수세 회복 가능성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미분양 적체로 지난해 아파트값이 떨어진 충남은 올해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5천여 세대에 달했던 입주 물량이 올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하락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올해 대전과 세종의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은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올해 대전의 부동산 상승세 정말 대단했습니다. 17주인가요? 18주인가요?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권 박사님, 올해도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과연 이렇게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전의 경우에는 당분간 지금보다 약간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전은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종시가 그동안에 그 규제로 묶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를 대전에서 톡톡히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건축 물량이 2014년 이후부터 건축 물량이 대전이 보통 1년에 한 12,000가구가 분양이 됐어야 되는데 한 8, 9천으로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봐서 세종에 영향을 있다 보니까 대전이 그동안에 가격이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반전의 효과가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또 관심이 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또한 호수공원이 이제 지지분을 하던 것이 작년에 시작이 되면서 또한 2단계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것이 활력이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민선 7기 이제 허태정 시장님의 시정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전에 지금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은 지금 거래가 조금 이제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이제 거래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가격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대전은 뭐 앞으로 맑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은 네네. 상승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봐야 거죠. 예. 예, 박 교수님. 아무리 대전이 오른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대전도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 지역 시장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장과 전반적인 전국 시장이 좀 분리되는 경향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전이 계속 오르고 있고 1월 달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플러스 윤으로 그러니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들이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오면서요. 이제 실효성 실제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좀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이나 이제 보합세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영훈 회장님, 그 현업에 계시다 보면은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올해를 이제 전망하기 전에 이제 아까 이제 TV에서 나왔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별로 과연 단지별로 얼마나 좀 올랐는지를 한번 서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대덕구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이제 우리 이제 둔산동에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크루브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보니까 작년도에 전체 거래 건수가 119건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인기가 좋다라는 134.91평방미터짜리가 전체 거래 건수가 19건이 거래됐는데 상반기에 12층짜리가 거래 최저 가격이 얼마 됐냐면 6억 6,75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후반기에 그 11층짜리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10억 1,500에 거래가 됐어요. 3억 4,700 정도의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게 지난 한 해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둥산동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향촌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62회비짜리가 전체 46건이 거래가 됐는데 상반기에 11층짜리가 1억 8,500에 거래됐는데 후반기에 14층짜리가 2억 500에 거래됐습니다. 2천만 원 정도에 오른 걸로 되는데 84.42평방미터는 100건이 거래가 됐는데 상반기에 15층짜리 2억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13층짜리가 3억에 거래돼 갖고 6,500 정도. 그래서 둔산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크루버와 향촌화가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탐방동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내년 2019년 이제 5월달 지금 입주 예정인 물량인데 여기도 139건이 전체 작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그 거래가 많이 된 게 72.471평방미터짜리가 82건이 거래됐는데 상반기에 이게 3억 1,700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이게 4억 1천 정도, 그래서 한 1억 정도 가격이 오른 그런 그거를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성구 이제 트리플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148.25평방미터짜리가 16층짜리가 상반기에 8억 1,500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4층짜리가 후반기에 11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서 회장님, 이제 아파트 이제 상승세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하는 여부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잠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너무나 편차가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에서도 또 단지별로도 또 이제 같은 동에서도 단지별로 또 심각한데 앞으로도 지금 부동산 정책 그 가격은 어떤 지역별로 단지별로 더 양극화나 더 심하게 나타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부동산 정책이 이제 영향이 지금 이제 미치는 영향이 지금 보는데 가장 이제 눈여겨 저희들이 봐야 될 거는 실질적인 거래 건수는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 건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보합 상태에서 약간 조금 지금 하락으로 반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대전은 도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동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상승세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권태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풍선 효과라든지 특히 세종시에 이제 그 열기가 아주 활발하다가 작년 9.13 조치 이후로 이제 완전히 거기가 이제 크게 위축되는 그 바람에 이제 대전이 이제 크게 도안동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위축되는 한쪽이 위축되는 데 비해서 우리 대전이 이제 그동안 한 7, 8년 동안 그 대전의 그 상승 속도가 유사한 그 지방 대도시 예를 들면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도 뭐 서울에 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도 이제 정가율이 많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세종시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대전이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세종이 이제 대전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전망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는 아마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에 대전에 어느 정도의 그동안 6, 7년 동안 접효가 됐던 것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요. 그건 역시 지역별로 특히 신도시 예를 들면은 도안 신도시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유성 노원동 쪽이라도 그런 그 새로 성장하는 지역과 이 대덕구 혹은 동구 이쪽과는 구도심 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편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전 속에서도 이제 구도심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전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이 거래가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서 회장님 지금 실제 현업에 계시니까 이 거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까? 지금 작년도 건의 거래를 비하면 실제 거래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KB 시장을 보면 지금 부동산 소비 심리가 작년도 9월 이후 10월부터 지금 완전 꺾였습니다, 지금. 그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작년 9.13 정책 발표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작년 후반기부터 나타나서 올 상반기 벌써 1월 달 됐는데 지금 거래는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정말 절벽이라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그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에 그 대전의 거래 건수가 주택 거래 건수가 한 달에 한 50여 건 되면은 뭐 올해는 지금 1월 달에는 아직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10여 건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던데 근데 이렇게 거래가 실종이 되면은 가격도 더 이제 하락세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템포로 오른다 하면은 조정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떨어질 거냐, 반등하고 올라갈 거냐는 이제 그 전체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는데 대전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들이 아주 좀 비전이 괜찮아지니까 조정 내지 조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제일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것은 좋지만은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게 있는 것이 대전에도 주택 과열이나 조정 지역으로 묶인다면은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다 묶여버리면은 이거 당분간 조금 올랐던 대전의 시세가 완전히 잘못하면 부동시장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전도 영향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얘기는 대전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난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건이 대전에 다 충족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라면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계가 자동 1.3배 정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대전은 뭐 지금 1.5배 이상 올라갔고 청약이 과열되면은 그것도 되는데 청약 1대 한 5 정도 이상 가면은 과열이라고 보는데 대전은 뭐 분양하면 몇백 대 1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거래가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실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전에 대거 몰려서 이른바 갭 투자를 하고 치고 빠져나간 다음 이후부터 사실은 대전의 거래가 실종됐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앞서 신동엽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은 아파트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갭 투자라는 투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뭐 2, 3년 전부터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갭 투자를 통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현재 대전에 있는 분들이 내가 필요한 주거를 위한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갭 투자나 어떤 아파트 투자로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말하면 치고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전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거래가 되는 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저기 잠깐 현업에서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치고 빠졌는데 지금 현재 대전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대전 분들입니까? 서울에 있는 수도권 투자자들입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7, 8, 9, 10월 달 정도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지만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 7, 8, 9월 달에 거래량이 무지에 많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11월, 12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가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유지에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들이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많이 빠졌죠. 지금 이거를 이제 대전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채우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대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갭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 갭 투자들이 작년 상반기, 후반기에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뭐 아파트 가서 실제로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네. 않고 바로 계약을 하고 성사를 하고 그런 현상이 보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랐죠. 계속.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 유진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 사람들이 이제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건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추격 매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끝나고 이제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대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화랑은 이제 활기를 띠지는 못하고 그러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조정기에 있다 이런 거래량이 말씀이시죠?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기 감소하고 때문에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보면 또 대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피해를 대전 사람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신동훈 교수님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래 실종 가격 예. 하락까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우리 대전에 지난 뭐 한 1년 가까이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에 뭐 일부 지역에서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또 분양 과열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이 대전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 사람으로 봐서는 투자의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은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놓고 외부 세력이 와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분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갖는 그 박탈감이나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왜 부동산 투기를 자꾸 억제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디든지 투기가 있으면 자본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침체가 되면은 대전도 얼마 있다가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이와 같이 투기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떨어진 게 오히려 대전에 와서 이와 같이 폭발적인 현상으로 서울에는 이제 자본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 지방에 서울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 규모가 적고 자본시장의 규모도 적고 또 큰 손도 적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볼 건지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과연 대전이 갑자기 뭐 가격이 폭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대전이 나름대로 과거에 저평가되었던 측면이 있고 또 인구가 150만이라는 그 정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또 대전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예를 들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나 하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난해 이제 대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도 한때 검토를 했고 또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승 교수님, 그 투기 지역,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올해 있을까요? 저는 좀 그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봅니다. 아까 권 박사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역시
서울의 거대 자본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라고 전망이 되고 대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비교적 안정 내지 정체된 이런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권 박사님,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아무래도 서구나 유성구처럼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잘 나가던 세종이 지금 저렇게 스톱이 되는 상태인데 네. 대전이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잠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네. 보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하면은 LTV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이 지금은 60%라든지 DTI 뭐 총부채 상환율이 50%로 규제를 꽉 묶어가지고 대출이 일단은 반 정도밖에 안 대출이 나온다. 끊기게 되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할 때도 뭐 조합원에 한 주택밖에 안 준다거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또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할 때까지 네. 예, 완전히 홀딩 시켜버린다. 그다음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은 또 전매할 때는 양도세 50% 중과세를 때리겠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그다음에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뭐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거의 뭐 부동산 시장에 완전 철퇴를 때린 건 마찬가지니까 아마 대전시 입장에서도 고민일 겁니다. 만약 과다 경쟁,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2단계의 2-1 아이파크 뭐 3월 예정입니다만은 분양가도 문제지만은 경쟁률이 세가지고 만약 거기 투기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를 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혹시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까 우려도 되는데 저희 큰 틀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는 묶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전시의 부동산 시장을 좀 침체시키는 연유가 되니까 그런 건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동 아이파크가 너무 과열되지 않는 게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포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좀 저거를 아이파크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분양의 어떤 청약 방법도 좀 바뀝니다. 과거에 뭐 아니 모두 저희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좋겠습니다. 네, 전망을 하시는데. 네. 서 회장님, 저기 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라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정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지난해 대전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보면 또 투기로 보면은 이익을 본 분들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분들이 갭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정작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여기에 따른 피해는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전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9.13 정책에서 이미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건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으면은 이제 조정지역으로 국토부에서도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의 흐름이 거래랄지 이게 지금 줄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조정지역으로 된다고 해도 크게 변화할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거래량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또 조금 부동산 또 활성화를 하라고 또 이제 각종 또 여론이 또 이제 빗발치겠죠. 그러면 또 그때 또 활성 정책을 내려면 부동산 정책이 또 신뢰도만 또 잃게도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이게 지금 또 조정지역으로 된다라고 보면 가격은 분명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더 양극화나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래량은 또 완전 지금도 절벽이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거래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또 대전 또 시민들 실소유자들이 또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는 국토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한테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예.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거의 이제 작년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수치가 지금 말해주듯이 가격도 약간 보합 상태. 물론 이제 오르는 지역은 좀 오르겠지만 실제로 올라갔다 해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불과
거래 몇 개 거래된 거 가지고 거래 가격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 가면서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 대전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 이제 12월 28일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지역을 좀 조정을 했죠. 예, 조정을 해서 경기도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은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고 네. 그리고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오히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에 이제 국토부 실사를 통해서 이제 조정 지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으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이제 대전 지역은 좀 빠진 걸로 보면 네. 이제 국토부에서는 대전 지역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경기가 이제 하락 국면을 좀 맞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정적으로 선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조정 지역에 대해서 내부 모두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약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전의 올해 분양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의 키워드라고 하면 재건축 시장 그리고 또 호수공을 포함한 도안 신도시 개발 또 기존 아파트들의 이제 둔산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서 회장님, 네. 지금 올해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예. 한 10억 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특히 과거에는 이제 중구 동구 쪽에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유등천변 쪽에 예, 꽤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건축 시장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재건축 지역을 보면은 앞서서 대전의 아파트 신규 물량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약 18,800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신규 물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서구가 약 7,500세대 정도 되고요, 유성구가 5,300세대 되고 중구가 약 3,0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지금 그 유성구하고 서구 쪽에 지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지역이 상대동 아이파크가 약 2,5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3월 정도 이게 지금 분양 예정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탐방동 1구역이 지금 이제 숭어리샘 이제 GS하고 현대산업개발을 하는데 이게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일반 분양에 들어갈 것인데 여기도 세대수가 1,900세대가 지금 넘는 그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용문동 1, 2, 3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용문동 1, 2, 3구역이면은 그 이제 천변 쪽으로 지금 유등천변으로 지금 끼고 있는 건데 여기가 세대수가 2,763세대나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날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일반 분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목동 3구역도 있고요. 신흥 3구역도 있고 동화병동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약 1,8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유성구, 서구, 또 중구 이쪽에도 동화변동 쪽 이쪽에도 지금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정책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지들을 잘 그 선별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라고 보면 이번에 무주택자들이 좀 당첨을 될 수 있는 네. 확률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네. 좋은 기회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올해 최고의 화제가 이제 상대동 아이파크입니다. 2,500세대다 보니까 뭐 지역 자체도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다가 세대도 크고 그런데 권 박사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 또 과열되면 또 지역 부동산 시장을 또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예. 상대동 아이파크가 지금 3월 분양 예정이고 모델하우스가 지금 모건대학교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또 학교 용지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또한 2단계 개발이 되기를 10여 년 전부터 거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단계가 또한 2단계, 3단계 개발이 대전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잘 꾸려서 개발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파크가 지금 3월에 정상적으로 분양이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옆에 보면 이제 교원에두라든지 이런 이제 또 네. 지역주택 조합이 있고, 그다음 학하동 지역에 또 다시 이제 매수 방식이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고, 용계동 지역도 지금 이제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과거 10년 전에 대전시에서 걱정했던 것이 이 전체를 하나로 가서 띄워야 되지, 어느 한 곳이 띄워지면은 이 주위에는 땅값이나 모든 것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제 입장은 그게 가장 지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면은 아이파크가 지금 한 2,560세대 분양하는 걸 시작할 때 단계가 전답 가격이 횡당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끝날 때가 되니까 한 20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위가 그러니까 주위 가격들이 또 2배가 떴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또 모든 것이 요건이 갖춰지는 동의 요건이 갖춰지는 시기가 되면은 땅값이 2~3배 또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데 과연 사업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가면서 과다 경쟁이 가는데 뭐 시나 유성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다 경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제재는 합니다만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건 와닿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잴 수 있는 건지, 법에 규정이 없는 것도 지금 막 하다로 하고 선심성 광고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 입장에서 미리 이 대전 시민들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공론화해서 이런 자리, 그러면 주택법에 가는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건지 도시정비법을 가는지 네. 이조차도 모르면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한번 공론화를 해서 정확히 짚어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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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세부적인 부분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 물량이 아마 8,000세대 되고 재건축까지 합하면 아마 1만 8천 세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새로 분양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작년과 같은 어떤 과열 현상이 우려되기는 하고, 또 재건축을 했을 때 그만큼 새로운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전시가 전체 주택의 그 소요량과 또 공급량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또 현실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구나 대덕구 같은 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아파트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깊이 있는 진단이 좀 필요하고, 네. 또 장기적인 어떤 좀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대동이나 이제 새로이 개발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대지죠. 그쪽에 이제 농지로 사용되던 용도를 전용해 가지고 하는 이 신규 개발을 무제한하게, 여기에 계시는 다른 토론자들은 저하고 이제 직업이 달라서 아마 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나대지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의 도시 발전과 부동산 경기, 네. 또 시민들의 어떤 주택 수요, 주거 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구도심 지역에서 여전히 네. 그 빈집도 나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아파트들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신개발지에 추정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전 구도심이 피해를 보게 된다. 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구도 이제 개발하기 쉬운 나대지는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권이 있고 그 복잡하게 여러 가지 소유권이 얽혀 있는 데서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계획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좀 방치되어 있는 듯한, 특히 그 대전역
쪽, 뭐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지역을 보면은 아직도 대전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은 올해 그 뭐 도안 신도시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찌됐건 신규 분야건 재건축 분야건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것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전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니까 이제 재건축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좀 하향세를 갈 것이다라는 견해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 내나 이런 것들이 더 새롭게 나타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그냥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구도심이든 신도심이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도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도 오르지만 다른 집도 오르죠. 근데 작년에 대전의 상황을 보면은 서구나 유성구는 정말 뭐 엄청나게 오르고 반대로 또 이 구도심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뭔가 대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전세 시장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권 박사님 이렇게 작년에 뭐 좀 전에 이제 2억, 3억씩 올랐다고 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또 이 동서 간의 격차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예, 참 좀 시청자분한테 좀 밀망스러운 일인데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이고 그것이 이제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대전은 뭐 사실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손꼽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잠시 그랬던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가 생성된 것은 대전이 지금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거의 한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도시도 점점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있는데 뭐 대전 경우에는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소천권으로 왔다가 둔산권으로 와서 서남부 도안이나 그다음에 유성으로 가서 지금 현재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나가는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대전시에 가장 이제 좀 도시 발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전은 특별한 특징적인 것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교통의 중심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교통도 아니고 뭐 둔산에 행정이 들어오면서 행정 중심도 아니고 대덕과학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중심 도시로 가야 된다고 느껴지지만은 과학에 대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대전이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도시로서 그것이 갖춰지지 않다 이런 거고 그런 면에서 차서 동서격차를 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동서격차는 동쪽에 있는 구도심권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선신성이라든지 그때 어떤 조그만 사업을 줄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하는 제가 한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동구나 대덕구 경우에는 대전역 그다음에 대전 IC라든지 신탄 IC 교통이나 물류 같은 이 모든 것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은 중심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물류나 교통이나 뭐 이 관광의 기능을 좀 활달했으면 좋겠고요. 중구는 아마 대전의 역사를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상업이나 문화 예술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중구청에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그쪽으로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둔산은 말 그대로 행정 중심을 해가지고 모든 지역을 지원해주는 체계가 됐고 서구 쪽은 지금 도안이나 관저나 학화동 쪽은 최적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양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성은 아무래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해서 연구하는 과학하는 중심. 하나의 테마 형식으로 지역구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시도 거기에 분할해서 각자의 이게 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그때 어떤 선진등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다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구나 뭐 중구 대덕구처럼 뭐 네. 구도심도 뭔가 개발 요인이 있어야지 그렇죠. 부동산도 오를 네. 수 있다. 뭔가를 문제가 바라지 있다. 말고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런 계속 얘기시죠.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전공이잖아요. 그죠? 동서 이 격차, 이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 사회자님의 말씀에 이제 직접적인 그 결론적인 그 대답을 드린다면은 우선 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경관이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일상생활이나 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의 퀄리티, 품질이 이제 상승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시가 이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를 좀 도로도 깨끗이 하고 인도도 좀 정비를 하고 그 혹시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은 시내 전체 건물이 한 5층 높이에 딱 맞춰져 가지고 있고 건물의 모양도 주인은 다르지만 뭐 거의 이렇게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데는 도심이라고 해도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도심에 살수록 더 삶의 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과거에 그 종로구 근처에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낙후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시나 구가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심이 쇠퇴하면은 대학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대학 문화가 거기서 살아서 그 지역이 사는 뭐 이런 예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참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종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전에 주로 얘기를 집중했는데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 조치 때문에 사실 꺾였죠. 분위기가 꺾였는데 올해 세종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세종시는 뭐 지금 아무리 이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뭐 세종시 중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또 그 지역에서도 서민들이 갖고 있는 작은 아파트들만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함으로써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 세종시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가 전체가 절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세종시는 그래도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 개발 호재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행자부나 가기정통부나 뭐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분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세종시는 언제 이 규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되면은 풀릴 것이다. 뭐 세종시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라면은 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다음 계획된 도시고 여러 가지 계획된 도시는 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늘 이렇게 조금 밑으로 올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량도 뭐 세종시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원래 물량이라고 했는데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물량 공급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니고 다만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조금 올라간다 하는데 뭐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워낙 낮았던 거 전세 비율이 이게 뭐 그렇죠. 너무 낮았던 것이 조금 이제 회복될 단계다. 오히려 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규제가 언제 풀리느냐 세종시는 그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호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상승하게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조정제약이랄지 이것만 해제가 된다라고 보면 뭐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가격도 충분히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종시 공급 물량이 약 5,500세대가 있고 공급 물량이 그리고 근데 세종시 분양 물량이 약 6,000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세종시는 이제 대전에서도 세종시로 계속 지금 유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대전에서는 오히려 유출이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는 매매 물량에서는 걱정을 안 한다. 대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세 물량이나 임대 물량이 그만큼 실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쪽은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상가 쪽은 좀 또 이따 또 다뤄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가 쪽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는 충남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그동안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침체가 됐죠. 미분양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의 인구 정체가 원인이기도 한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전망? 예. 천안 아산은요, 지난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이제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보합세이거나 혹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주택 조합에 이제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미분양 물량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불당 지역에 이제 상가가 과잉 공급됐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 현상 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형성되면서 괜찮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정체되고 있고 이제 기업도 좀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 수요가 조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천안 아산 지역은 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 회장님, 충남 지역은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전혀 해결책이 없다고는 못 보고요. 이제 천안 같은 경우나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삼성이나 현대모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합주택이라든지 아산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지금 문제 있는 그 조합 아파트들이 지금 몇 개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가보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근데 나머지 이제 천안 아산이 아니라 이제 내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세월이 지나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화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집을 팔거나 또 매매를 예상하거나 또 뭐 전세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분들께 또 한 번씩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우선 그 부동산을 어떤 그 소득 창출의 기회로 봐야 되느냐. 특히 부동산 하면 이제 우리는 토지와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택이란 말이죠. 주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토지는 경제 활동이나 여가나 일상생활에 기반을 제공하는 어떤 공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의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많이 오리엔트 돼가지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 관리되어서 일반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되고 또 경제 활동에도 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보는 이 시각이 국민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권 박사님, 올해 우리 시청자들께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에서 정책을 걸면은 또 이상하게 자꾸 또 역반응이 자꾸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대전 지역은 매매 시장은 그냥 약보합세 내지 시장에 숨고리가 들어갈 것 같고 세종은 약보합세 내지 전세 가격은 약간 상승되고 충남은 매매나 전세 가격이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되고요. 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멘트를 드린다면은 자,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지금 굳이 이 주택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을 노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청약 방법이 틀어집니다.
무주택자에게 75% 1순위를 주고 다시 1주택자와 같이 합쳐서 거기에 자격을 줘서 순위를 하니까 이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청약 1순위는 완전히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2주택, 주택이 2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가능하다면은 2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그리고 속된 말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것을 가지고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다른 어떤 혜택을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중에 주택의 금액에 관계없이 가장 양도 차익이 많은 것만 빼고 나머지 거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 소득으로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이제 주거복지 이제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나는 지금 뭐 집을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뭐 주택을 구입을 하신다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뭐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들 볼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부동산에 좀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주택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좀 됐다면은 이제 다른 분야로 눈을 좀 돌리시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따로 다니긴 하지만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회장님. 저는 이제 정부에 좀 바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규제 위주로만 보지 말고 일부 좀 그 거래세를 좀 많이 완화해줘서 실수요자들이 편안하게 부동산을 좀 구입할 수 있게끔 좀 퇴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주택을 너무 투기 위주로만 보지 마시고 실거주 개념으로 좀 보시면 굳이 전세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에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이랄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새해 꼭 그 당첨 되셔서 내 집에서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계획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올해도 확고합니다만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에게까지 그 잣대가 적용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가 재테크이고 어디서부터가 투기인지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져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그랬구나. 사람인가?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야? 여긴 조끼 입은 살인장, 이거 팔은 박쥐, 바이크 타는 살인 까마귀가 구글대는 곳이지. 너를 끝장 내려고 말이야. 아, 그래?